제주 4.3 사건 문과 답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경찰서 서북 청년회의 서북 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한 비판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이 경찰이라든가 서북 청년단의 행포라든가 탄압 때문에 제주 4.3 사건이 발생했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그건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4.3 발생의 원인은 아니다. 뭐가? 경찰과 서청의 탄압이 제주 4.3 사건의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질문 63입니다. 서북 청년단의 규모와 입도는 제주도에 들어간 시기는, 입도 시기는 언제냐, 섬에 들어간 시기는 언제냐 하는 점입니다. 서북 청년단 규모와 대충 보니까 한 300명에서 700명 사이인데, 194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서북 청년단이 머문 시기는 2년 1개월 정도 된다 그래요. 47년에 들어가서 49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47년 4월에 나왔다가 49년 5월에 다시 육지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서북 청년단의 규모와 입도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답변입니다. 서청은 서북 청년단을 줄여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이름입니다. 서북이란 평안 남북도를 일컫는 관서와 황해도를 일컫는 해서에서 서를 따고 함경 남북도를 일컫는 관북에서 북을 따서 이것을 모두 합친 명칭입니다. 서북 청년단. 따라서 북한 전역에 출신 청년으로 조직된 단체이며 1946년 11월 30일 남한에 내려와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반동으로 낙인 찍혀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자신의 토지를 몰수당하여 생활 기반이 무너지거나, 북한 임시민위원회가 토지개혁을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를 몰수하고 생활 기반이 무너지거나, 종교적 박해,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적 박해 등 온갖 공산폭정을 직접 체험하고 정든 고향을 버리고 월남한 사람들로서 공산당을 없애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했고 반공의식이 확고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야만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일념으로 뭉친 결사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조직이 되었습니다. 1947년 3.1 사건 직전까지 본도에 있는 경찰관은, 제주도에 있는 경찰관 이야기입니다, 330명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편이 아니죠. 제주도 그 당시에 경찰관들이 330명이 경찰관들이 제주도에 근무하고 있다. 그 숫자는 많지 않았다. 330명입니다. 남로당이 도내 모든 마을과 기관단체, 학교, 기업체 조직을 완료하고 마을, 기관단체, 학교, 기업체 곳곳에 진지를 구축해서 조직을 완료하고 3.1 기념투쟁을 강행하려는 동향을 간파한 당국에서는 경찰 330명을 가지고서는 수습할 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경찰력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게 되었으며, 최초로 3.1 사건 6일 전인 2월 23일에 충남북 경찰 100명이 도착하였습니다. 100명이 도착했습니다. 3.1 발포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곧이어 3.10 총파업으로 이어지니까 다급한 당국은 부족한 경찰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서북 청년단을 불가피하게 불러오게 되었던 겁니다. 남로당이 많은 군중을 선동하고 동원하여 금지된 집회와 시위, 파업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응원경찰이나 서청이 내려오게 된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이 집회를 3.1 기념대회도 경찰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가지고
이런 집회를 금지를 했는데, 밖에서 대량으로 많은 규제를 해서 못 했는데, 무리하게 3.1 기념 집회를 강행해서 불상사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도 서청을 내려보내긴 했는데, 이제 대책이 소홀했죠. 이들에 대한 숙소는 고사하고, 잠자리는 고사하고, 급식 대책 하나 없이 몸만 파견했습니다. 숙식이 제대로, 대책이 원만하게 마련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먹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 그렇죠. 제대로 숙박시설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중앙에서도 그럴 만한 재정적 여유가 전무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 돈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제주에 내려온 서청은 당장 먹고 자는 문제에 봉착되었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북한에서 공산당의 실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고 공산당으로부터 직접 탄압을 받다가 월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도민 대다수가 남로당의 호의적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민들을 강경하게 대했으며 서청은 진압에 4.3 진압에 많은 공로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도민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서북청년단이 제주도에 온 기록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이 7개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947년 4월 10일 유해진 제주도지사가 부임하면서 서청 7명을 자신의 경호 요원으로 같이 대동하고 제주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47년 4월 10일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록, 내도한 기록입니다. 47년 11월 2일 제주극장에서 세북청년회 제주본부가 결성되었습니다. 11월 2일 제주도의 서북청년회 제주본부가 결성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기록입니다. 47년 11월 18일 서북청년 회원이 모금운동 과정에서 도민을 구타한 것이 5건, 협박한 것이 5건, 그런 일로 임원이 미군 방첩대에 찾아가서 재발 방지 약속과 사죄를 했던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도한 기록입니다. 48년 4월 8일 채취환의 인솔로 서청 200명이 파견되자 이미 와있던 인원을 추가하여 총 278명으로 전투경찰대를 편성을 하게 됩니다. 48년 4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4.3 사건이 발생한 지 5일이 지난 때였죠. 이미 내려온 서청 출신 교사나 공무원을 제외하면 이때 거의 전투경찰대에 흡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인원은 경찰로 흡수되었던 인원은 78명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서청의 내도 기록을 봅시다. 제주도 폭동을 진압할 서북청년회원 500명을 경찰에 입대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2일 후에 선발 때 우선 먼저 200명을 전투경찰 대대로 편성해서 채취한 경감 인솔하에 제주도에 투입됐으며 조부장이면 조병옥 부장이죠. 조병옥 경무부장의 요청대로 500명이 충원된 것은 약 1개월 후였습니다. 조경옥 경무부장이 4.3 사건 발발 이후에 경찰관으로는 진압이 어려우니까 서청단원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복을 입혀가지고 전투경찰 제대로 편성한 겁니다. 이 기록으로 보아 4.3 발발 이후 5월까지 2차에 걸쳐 제주도에 파견된 서청은 500명 선으로 판단이 됩니다. 처음에 280명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나머지 해서 총 한 500명 정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서청 발발한 이후에 합쳐서. 자, 여섯 번째의 입도 기록입니다.
김봉현, 김민주는 정확한 숫자는 알기가 어려우나 4.3 인민복귀 직전까지 각 시업면 뒤에는 대략 다음과 같이 상주하고 있었답니다. 서청단원들이 상주한 기록을 김봉현, 김민주가 쓴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쟁투쟁사의 53쪽을 보면은 입도 추정한 현황을 4.3 사건 직전까지입니다. 총 한 760명으로 보고 있는데 제주에 300명, 애월에 40명, 한림 50명, 대정 40명, 안덕 40, 중문 50, 서귀포 50, 70, 남원 30, 그 다음에 표선 30, 성산 40, 구자 50, 조천 20, 이래서 총 760명으로 보았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1948년 12월 내려온 김시훈의 증언에 의하면, 여기 김시훈이라는 것은 김시훈은 누구냐면 1924년생으로 표선면 가시리에 거주했던 인물입니다. 김시훈의 증언에 의하면 1차 부대로 200명이 왔고 그 후 2, 3차 부대가 내려왔지만 그 수는 몇십 명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의 신빙성을 둔다면 48년 12월 이후 2, 3차 추가 입도하였으며 그 인원은 250명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면 김봉현의 주장대로 4.3 직전까지는 아니고 1947년 4월 10일 최초로 7명이 입도한 것부터 48년 연말까지 750명 정도가 입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김봉현의 주장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시차를 두고 경찰이나 군대에 입도하였는데 서북 청년단 단원으로 구성된 2연대 3대대는 49년 5월 15일 육지부로 완전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김봉현, 김민주가 4.3 봉기 전까지 760명이라 그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저자가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김봉현의 주장처럼 4.3 직전까지 760명이 아니고 48년 연말까지 약 750명 정도가 입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64번입니다. 질문 64번째 질문. 4.3 사건의 성격이 경찰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아야 됩니까? 그런 주장이 옳다고 보십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4.3이 경찰 서청의 탄압에 대해서 분노해서 일어난 사건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답변을 봅시다. 4.3 사건의 전 기간을 통하여 경찰과 서청의 횡포와 인권유린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일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 추후에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과 서청에게 4.3 사건을 진압하려는 국가의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경찰과 서청은 남로당 세력을 조기에 진압 색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을 수행하는 현장에서 공비와 양민 구별이 어려운 게릴라 전장터로 나갔고 동료의 죽음을 직접 보고 극도의 공포와 분노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혐의자를 조사할 때는 신속히 연루관계나 죄상을 밝혀내라는 사명감, 강박관념 등으로 인해서 그때까지 남아있던 체벌 폐습 관행을 버리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체벌 폐습 관행이라는 것은 고문 이렇게 폭행을 하고 때리는 그런 이야기하죠. 육체적인 체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인권 침해의 근거로 두 건의 고문 치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첫째로는 이거 4.3 사건 이전입니다. 4.3 사건 이전에
두 건 고문치사, 고문으로 해서 죽은 사건이 두 건이 발생했는데, 첫 번째 사건은 48년 3월 6일 조천지서에서 최초로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피의자가 김용철입니다. 이 김용철은 그때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자, 김용철은 47년 3.1 사건 피의자로 수배 중이었는데 48년 3월 4일 조천면 대흥리 2구에서 피신 중이었던 것이 경찰에 체포되어 구류 중이었던 바 3월 6일에 이르러 돌연 사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김달삼의 해주 연설문에 따르면 박헌영 선생 절대 지지와 인민공화국 사수 주장을 하다가 검거되어 신문 중 고문에 의해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습니다. 고문 경찰관 5명이 결국은 전원이 구속이 되었고 그중 3명은 징역 5년, 2명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겁니다. 자, 두 번째 고문치사 사건은 3월 14일 모슬포지서에서 양은아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양은아는 그때 나이 21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증언에 의하면 그 김용철은 조천중학원 2학년 리더급 학생이었다고 이렇게 하는 증언도 있습니다. 조국이 분단되기 때문에 단독 선거를 반대한다는 연설을 한 혐의로 연행되었으며 양은아는 그 무렵 조직 활동을 하던 마을 리더급 청년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조사받던 중 역시 고문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관련 경찰관 6명이 구속되고 그중 5명은 징역 5년, 1명은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혐의도 없는 사람을 무조건 연행한 것은 아니고 분명한 연행 이유는 있었습니다만 경찰의 고문치사는 반인권적 행위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미소 간 합의가 어려워지고 소련의 세계적화 전략을 우려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오드마이어 중장을 특사로 한국에 파견하여 현지 실정을 파악하게 하였습니다. 1947년 6월 27일 도착한 오드마이어 중장은 하주 장군의 보고 중 체제 전복적인 집단이 벌이는 무법 행동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 경찰들은 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행동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경찰이 도를 넘지 않도록 고삐를 바짝 쥐어야 합니다. 라고 말한 점이나 고문치사 관련자를 처벌한 점 등 미군정 당국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권 침해 사실은 엄정하게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해서 남로당의 공산 통일을 위한 무장 반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정책연구원 김강동 박사가 주장한 대로 군경이 과잉 진압 행위와 그에 따른 무고한 대량 희생이 있었다고 해서 남로당의 4.3 무장 반란 사건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무고했던 많은 희생을 결코 부정하거나 가리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는데 우리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65번째입니다. 질문 65번째.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서청경찰의 탄압에 의해서 4.3이라는 민중저항이 일어났다는 그런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자, 답변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4.3의 전 과정에서 경찰과 서청의 탄압은 분명히 존재했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으로 4.3을
일으켰다는 남로당이나 좌익의 주장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정확한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네 가지 이유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런 주장의 이면에는 4.3을 일으킨 남로당의 의도와 궁극적 목적이 생략되거나 가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남로당의 강령이나 응원경찰과 서청이 내도하기 이전인 1947년 3.1 기념투쟁 당시 등장한 각종 지령서와 결정서, 그 후에 명백히 모든 우익 반동 세력을 숙청하여 공산 통일을 이루기 위해 투쟁한다는 목적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실히 증명이 됩니다. 자,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남로당은 1947년 2월 20일에 회색 분자와 우익 반동을 철저히 소탕하라는 지령을 내렸던 겁니다. 이는 공산 통일혁명에 방해되는 인적 청산을 철저히 하라는 지령인 것입니다. 제주도에 최초의 응원경찰 100명이 도착한 것은 이 지령이 내려진 3일 후인 2월 23일이었습니다. 또 소청 7명이 제주도에 처음 도착한 것도 숙청 지령이 내려진 후인 1947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결국 4.3은 응원경찰이나 서청이 오기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남로당의 우익 숙청 지령과 응원경찰 및 서청의 내도 시기에서 표가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반복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47년 2월 20일에 남로당은 우익 숙청을 지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에는 응원경찰 100명이 최초로 제주도로 들어왔고, 또 47년 4월 17일 서청 7명이 도지사와 함께 최초로 제주도에 왔고, 48년 4월 3일 4.3이 발발했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4.3은 남로당이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정당 방위 범위를 한참 초월한 사건입니다. 경찰 서청의 탄압이라면 경찰 서청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야 하는데,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녀자, 노인, 어린아이까지 무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이런 민간인까지 무참하게 살해한 것은, 이건 대단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셋째로 남로당은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한 반면에 지하선거를 통한 북한 정권 수립에는 열성적으로 앞장을 섰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대항해서 저항했다는 그런 4.3 주동자의 주장은 남로당의 반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인권 침해와 대량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점만을 부각시켜 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심층 원인과 원인 제공자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여 남로당의 궁극적 의도를 위장하고 은폐, 면책, 미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남로당 강령 실천을 위해 북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해서, 또 북한 정권 수립 지원을 위해서 인명살상과 방화약탈, 테러 등 폭력으로 실시한 것이 바로 지하선거라는 점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적기가와 인민항쟁가를 부리며 마침내 북한의 국기인 인공기를 내건 것이나 소련 만세! 스탈린 만세! 스탈린 원수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를 외치며 스탈린과 김일성을 명예의장으로 추대한 것은 경찰과 서청의 탄압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결론은 간단합니다. 경찰과 서청이 강경 진압을 한다는 명분으로 제주도민을 선동하여 공산 통일하자는 무장 반격전이 바로 4.3 반란이었던 것입니다.